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질문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취업 전 돌아가도 똑같은 직장에 입사를 하셨을지, 그리고 그렇게 직장 취업한다라고 하면 또 월급 또는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투자하셨을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취업을 했었을 그 당시에 자, 이런 취업 잘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은 것만큼 정말 말씀드렸듯이 자, 도서관을 제가 맨 마지막에 내려와서 불 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도서관에 살았죠. 도서관 플러스 활동하는데 미친 듯이 막 분 단위로 그렇게 쪼개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말 괜찮은 직장 취업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자, 이런 시사 관련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일경제 계속 읽어봤었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 할인을 하는데 자,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경제 관련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지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봅니다. 우리나라 8대 기업, 자, 8대 기업 기준 같은 경우가 두 가지였어요. 자, 평균 연봉과 평균 근속 연수. 여러분들도 취업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굉장히 크게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평균 연봉,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평균 연봉. 근데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 평균 1년, 뭐 1억 받는데 1년 팍 이렇게 딱 잘리는 그런 직장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균 연봉과 평균 근속 연수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우리나라의 8대 기업을 뽑았어요. 딱딱 기사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우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소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런 8개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 한수원이 최고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사하던 그 당시에 아랍의 원전 4호기를 수주를 했기 때문이었죠. 자, 원전 역사 최초였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최초로 해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그 이슈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 연계가 돼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아랍 해외 주재원 근무 수십 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이 해외에 연계되어 있는 이런 미래 가능성까지 본다라고 하면 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입사를 하고 아랍에 근무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막 신입사원 교육 중에도 슬슬 했는데 저랑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로 그렇게 인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5년 4개월 동안 아랍 주재원 근무를 가서 거기서 경제적 자유도 달성을 하고 청군 읽고 뭐 출판까지 여러 가지 성취들을 거기서 이뤘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판단이 정말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원한다라고 하면 다 나갈 수가 있었던 그 초창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기회를 저는 잡아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케이스인데, 취업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한국수로 원자력에 취업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월급 레버리지 활용했었을 거예요. 당연하게 월급 레버리지 활용했었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회사 생활 하는 가장 큰 장점, 소득이 있는 가장 큰 장점, 이 소득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신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대출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율이 20%가 넘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1,000만 원, 뭐 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00이에요, 200. 200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10분의 1 토막 납습니다. 10분의 1 토막 2%. 예전에는 200이었 1,000만 원 빌린다 200이었는데 지금 와서 20만 원이에요. 그만큼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는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만큼 활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격차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게 이 레버리지, other people's money이기 때문이죠. OPM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낮은 이자율 무조건 레버리지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주식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법이고, 갭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극대로 해도 된다. 확정된 수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8채에 해당되는 월세, 예전에는 월급만큼 해당되는 월세가 넘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월천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만 월천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소득을 월마다 올리고 있죠. 이 근간, 제일 기초 같은 경우는 이 월세 흐름, 임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실한 결과다라는 것이죠.